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임대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실거주 의무가 이제 3년 유예될 걸로 예상된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3년 유예 좋은 건데, 3년 차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주제로 앞으로 좀 벌어질 법률 분쟁을 네네. 한번 예상을 해서 네네. 가상의 인물 A씨와 B씨를 설정을 해서 그러시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A씨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B씨한테 임대했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A씨가 이제 임대인이고 B씨가 임차인이니까, 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을 맺거든요. 그래서 2년 차에 갱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2 플러스 2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네. 3년 차에 되니까 지금 얘기했던 A씨가 B씨한테 이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 내가 실거줘야 되니까 나가달라 네. 갑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B씨가 계약서에 안 써있는데 왜 이런 거냐라고 할 거고 네. 그러면은 A씨가 B씨한테 계약할 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갱신할 때 2년 차에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 네. 이렇게 되면은 A씨가 B씨가 버티면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네. 이 명도소송에서 이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책임을 B씨에게 돌리는 그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B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4년까지 보장된다 이러면서 항변을 할 것 같은데 뭐 처음 계약할 때, 네. 갱신할 때 분상제나 뭐 실거주 의무를 얘기 안 한 책임이 네. A씨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네. 만일 이대로 뭐 3년 차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뭐 이사비나 복비나 이런 합의금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계약서에 썼으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네. 계약서에 쓰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 A씨가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네. B씨는 빼박이에요.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사례는 얘기를 안 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케이스라 3년 차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네. 당연히 억울하니까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의 임차인들의 태도를 보면 네. 내가 억울하게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된다. 네. 갑자기 이사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그 대가라는 게 뭐 위자료 이게 아니라 이사비. 내가 불필요하게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네. 이사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임시로 다른 데 거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 A씨가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합의금을 주고 내보내느냐. 아니면은 명도소송을 한번 쳐보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상대가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느냐. 소액이면 그냥 주고 털어버리고 네. 너무 고액이면 이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A씨는 뭐 명도소송에서 합의금 주고 소취하하고 뭐 실거주 할지 네네. 아니면 합의금 뭐 거절하고 원칙대로 소송 결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지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합의금 금액을 한번 보고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3년차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지? 그 제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네. 물론 이건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네, 예상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타진해서 이제 명도소송을 할 텐데, 네. 물론 사법부 판단이겠으나, 제 예상으로는 이게 명도소송이 이런 경우라면 인정되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임대인한테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설명 의무가 당연히 임대인한테 있거든요. 임차인이 저쪽에서 안 알려주는데 미리 알아봐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냥 이제 물건이 나오면 그 전세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을 안 한 책임이 임대인한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명도 소송을 해도 패소할 거다. 제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임대인이 저희로 포함해 와서 이걸 자문을 구한다면 저는 합의하라고 권유할 것 같아요. 네, 합의하고 대신에 이 제재를 받지 마라. 과태료가 됐든 뭐 벌금이 됐든 벌금이면 더 심각하고요. 전과가 남으니까. 네.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을 또 너무 과하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잘 하고 임차인한테 연락해서 네. 좀 합의금을 조율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
내가 계약 당시 설명을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현명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네네. 좀 예상되는 상황을 좀 설정을 한 거라는 점 그렇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네네네. 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사례들을 좀 예상을 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좀 좋을까요? 그 둘 다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임대인이 보통 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을 때 계약서에다 이걸 꼭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아, 여기는 내가 3년 차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네. 계약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든지 네. 이거를 공인중개사한테 꼭 얘기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물론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소송하는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사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임차인도 물론 법률상은 알아볼 의무는 없다 해도 좀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입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 알아봐야 돼요. 혹시 이게 저쪽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4년까지 살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2년 하겠지만 혹시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만 나중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합의금 분쟁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인이 먼저 계약서에 넣거나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임차인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물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예.